딸기 생크림 케이크. 우리 엄마 줘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케이크를 바라보던 두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갈 곳도 보호자도 없는 쌍둥이 형제를 본 순간 지역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은 7년 전 사라졌던 사랑의 진실과 지역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삶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6시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베이커리 앞에 권지혁이 차를 세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정차였죠.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고 케이크 따위는 필요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그 베이커리의 간판이 7년 전 기억 속 어느 골목길 풍경과 겹쳐 보이는 순간 지역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시동을 껐을 때 지역의 시선은 이미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형형색색 크리스마스 케이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새하얀 크림 위로 온갖 재료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위에는 작은 초록색 잎사귀와 금빛 장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핸들에 손을 올린 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서 하나 사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요. 그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별장으로 돌아가면 혼자였고 케이크를 사더라도 나눠 먹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바로 앞 베이커리 입구 옆 계단에 두 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지역의 눈에 들어왔어요.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 같은 색의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두 손은 주머니 속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듯 가까이 앉아 있었고 동생은 형의 옆구리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 케이크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지역은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이들이 케이크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곧 부모가 나타나 손을 잡고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들의 행색은 초라했고 케이크를 쳐다보는 그 눈빛엔 절실함과 슬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케이크를 사러 온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얼굴에 가까웠죠. 지역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 눈이 뽀드득 발자국 소리를 내며 눌렸어요. 베이커리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을 때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돌려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그저 낯선 어른이 다가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과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지역은 아이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순간적으로 망설여졌어요. 그러다 동생 쪽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가 지역을 올려다봤고 그 순간 지역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 같은 게 말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역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물으려 했지만 오랜 시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온 탓에 억양이 평평하게 깔렸죠. 형아이가 동생을 살짝 뒤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케이크 보고 있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형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지역은 아이들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패딩 점퍼는 소매 끝이 다 헤어져 있었어요.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한쪽 끈이 풀려 있었고 밑창에는 진흙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도 아이들 곁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역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형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 아이가 형의 옷자락을 꼭 쥐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이커리 안에서는 캐럴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지나가는 차 한 대가 눈길을 밟으며 천천히 사라졌어요. 지역은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케이크를 사러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너희 혹시 배고프니? 지역이 물었을 때 동생 아이의 배에서 작게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형 아이가 황급히 동생의 배를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떤 케이크를 보고 있었니? 형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 단어를 듣자 지역의 마음 한켠이 욱신하며 아렸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역은 애써 무거운 생각을 털어버리며 베이커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빵 굽는 냄새와 크림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지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은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형 아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싼 채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들었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케이크를 받아든 지역이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동생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스를 본 거죠. 형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생을 막지는 않았어요. 지역은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너희 줄게. 형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말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받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듯한 혹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이미 배운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선물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걸까요? 괜찮아. 그냥 주는 거야. 지역이 다시 말했지만 형 아이는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이는 케이크 박스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지만 형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역은 박스를 아이들 옆 계단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
먹고 싶으면 먹어. 그리고 몇 걸음 물러섰어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형 아이가 동생을 보더니 천천히 박스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동생과 함께 그것을 내려다봤죠. 지역은 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케이크를 줬으니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능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지역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가까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너희 집이 어디니? 형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니? 아니면 어른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동생 아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포기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역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아이들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동생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줘야 해요. 케이크. 형 아이가 황급히 동생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이 추운 날 아이들만 이곳에 있는 걸까요?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지역이 물었을 때 형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원이요.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그 말과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눈빛에서 그리고 떨리는 어깨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손을 뻗어 형 아이의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스스로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지역은 누군가를 돕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개입하는 건 더더욱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왔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형 아이가 지역을 올려다봤어요. 믿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지역은 일어서며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자.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케이크 박스를 꼭 안은 채로요. 지역은 아이들을 이끌고 차로 향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나칠 수 없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죠. 차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역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차에 올랐고 케이크 박스는 두 손으로 꼭 안은 채였습니다. 시트에 앉은 아이들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을 차지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지역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차 안은 금세 온기로 채워졌어요. 백미러로 아이들을 확인했을 때 동생 아이는 여전히 형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 있었고 형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별장이었죠.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별장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고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둠뿐이었어요. 지역은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이커리 앞에 서는 것도, 케이크를 사는 것도, 아이들을 태우는 것도 모두 계획에 없던 일들이었죠. 지역의 하루는 언제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반복이었어요. 별장으로 온 지 석 달째였지만 누군가를 초대한 적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 건 반년 전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그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성공했고 원하던 걸 다 이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지역을 부러워했지만 지역 스스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곳으로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7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케이크를 먹었던 날은 서아와 함께였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작은 서점 뒤편 좁은 방에서 둘이서 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서아는 딸기를 하나씩 떼어내며 지역의 입에 넣어줬고 지역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케이크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함께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서아는 지역이 해외로 떠나기 직전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요. 지역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방해와 강요 속에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서아는 어디에도 없었고 지역은 그녀가 자신을 떠난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역은 감정을 봉인한 채 살아왔어요. 사랑도 미련도 후회도 없는 삶이었죠.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 아이는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는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 아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지역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죠. 지역은 왜 자신이 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걸까요?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이 아이들을 그 추운 베이커리 앞에 남겨두고 올 수는 없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배고프지? 지역이 물었을 때 형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동생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지역은 별장에 도착하면 뭔가 먹을 걸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라면 정도는 있을 거였어요. 별장까지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가서 밥 먹자. 지역의 말에 형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계가 조금 풀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망설이는 듯 보였죠. 저희 패 끼쳐도 돼요? 형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지역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패라니, 이 어린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 도움을 받는 것조차 죄처럼 여기는 모습이 지역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패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역은 그 말에 진심을 담으려 애썼어요. 형 아이가 동생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안도한 표정이었죠. 동생 아이도 형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앞길만이 보였고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지역은 이 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는 것, 그 존재가 지역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요.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외벽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현관 앞 작은 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지역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역이 먼저 내려 뒷문을 열어주자 그제야 아이들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케이크 박스는 여전히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역은 불을 켰고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할지 안으로 들어가도 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형 아이가 동생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두 아이는 양말만 신은 채 거실로 들어섰고 소파 앞에 멈춰 섰어요. 앉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라면 호기심에 이곳저곳 둘러보거나 편하게 앉아 쉬려 할 텐데 이 아이들은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도 돼, 괜찮아. 지역이 말하자 그제야 아이들이 소파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케이크 박스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어요. 지역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달걀과 우유 그리고 빵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라면도 몇 개 있었죠. 지역은 물을 끓이고 라면을 꺼내 봉지를 뜯었습니다. 요리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배를 채울 수는 있을 거였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지역은 거실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동생 아이는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무엇을 겪어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지역은 그릇에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국물에 매운 냄새가 퍼졌어요. 형 아이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지만 먹기 전에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 질문에 지역의 가슴이 다시 한번 조여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먹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는 걸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얼른 먹어. 그제야 아이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배가 고팠던 건 분명했어요. 금세 그릇이 비워졌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꼈어요.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그릇이 비워지고 나서야 지역은 아이들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말이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물기가 발목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신발을 벗었을 때부터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죠. 지역은 그제야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양말을 벗겨보니 발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발가락 끝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지역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아이가 발을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어요. 아침부터요. 눈 밟고 걸어서. 아침부터. 그럼 거의 10시간 가까이 젖은 양말을 신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역은 즉시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물에 적셔 아이들의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감촉에 아이들이 움찔했지만 곧 따뜻함이 전해지자 긴장이 풀렸어요. 지역은 조심스럽게 발가락 하나하나를 문질렀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죠. 동생 아이가 작게 신음을 냈지만 참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아프면 말해. 괜찮아. 지역이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온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발을 닦아준 뒤 지역은 자신의 두꺼운 털양말을 꺼내 아이들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컸지만 따뜻했어요. 형 아이가 양말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죠. 그 미소가 지역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이제 씻자. 따뜻한 물로 몸도 좀 더 녹이고. 지역이 말하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형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씻어도 돼요? 또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태도. 지엽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 쪽을 가리켰어요. 당연하지. 가서 씻어. 수건이랑 비누 다 있어. 아이들이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곧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역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혼자 지내던 별장에 아이 둘이 있고 자신이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괜찮니? 안에서 형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은 샤워기 앞에 서 있었지만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건도 손에 들고 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비누도 그대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형 아이는 동생의 머리를 적시고 있었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감기지 않는 상태였죠. 내가 도와줄게. 지역이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지역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샤워기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아이들의 머리 위로 흘려보냈고 샴푸를 짜서 머리를 감겨주었어요. 풍성하게 일어난 거품과 함께 아이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 아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 아이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지역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지역은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까지요. 마치 젊은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동생 아이는 물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듯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렸고
형 아이는 지역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씻김이 끝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 뒤 지역은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를 꺼내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컸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은 티셔츠 속에 파묻힌 채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역은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을 덮어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고 아이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마치 잠들면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자도 돼. 피곤하지? 지역이 말했지만 형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언제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그 질문에 지역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여기 둘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이 아이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하자. 형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동생 아이는 이미 형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이들을 침대로 옮겨주었어요. 침실 침대는 넓었고 두 아이가 나란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점점 고르게 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역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봤던 그 조심스러운 태도, 허락을 구하는 눈빛,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된 하루였는지 서로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죠. 지역은 가슴 한켠이 욱신하며 아른거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겪어온 걸까요?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지역은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역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같은 곳에요. 하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이들은 다시 어딘가로 보내질 거였어요. 보육원이나 시설로요. 그곳이 이곳보다 나을까요? 아이들이 받아온 상처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역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 누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상황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요. 지역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 불러야 할지, 보호 본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지역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오늘 밤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깊어가는 밤하늘 속에서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침실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지역이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눈 덮인 정원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역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손에 든 채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역의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잠에서 깬 채로 흐트러져 있었죠. 잘 잤니? 지역이 물었을 때 형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아이는 형의 뒤에 숨어 지역을 살짝 쳐다봤어요. 전날보다는 조금 편해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역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듯이요. 지역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지? 지역의 질문에 형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네.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래? 엄마는 왜 병원에 계시는 거야? 형 아이가 동생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한 달 전쯤이요. 집에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안 일어났어요. 그 말에 지역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쓰러지는 걸 직접 봤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동생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갔어요. 저희도 따라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는 지금 깨어나지 못한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형 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그 모든 걸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 이후로 어디서 지냈니? 지역의 질문에 형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이요. 병원에 있는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보육원. 지역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형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동생 아이는 형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보육원은 어땠니? 지역이 물었을 때 형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작게 말했어요. 싫었어요. 저희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머물고 싶은 곳은 더더욱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거기서 나온 거니? 지역이 물었을 때 형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라서요. 엄마가 매년 크리스마스면 꼭 저희랑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그 말에 지역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형 아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엄마가 꼭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한테 사주고 싶었어요. 혹시 케이크를 먹으면 깨어날까봐.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생 아이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실 지역에게도 그 케이크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7년 전 서아와 함께 먹었던 그 케이크. 서아는 그때 말했었죠. 이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언젠가 우리 애기 낳으면 크리스마스마다 꼭 함께 먹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지역은 혼자 남았으니까요. 서아는 사라졌고 지역은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같은 케이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매년 크리스마스면 함께 먹었다고요. 지역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들었어요. 우연일까요? 하긴 세상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어제부터 느껴졌던 그 묘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그리고 지금 이 케이크 이야기까지 무언가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을 나온 거구나. 케이크를 사려고. 지역이 말하자 형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모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싼 걸 찾아다녔는데 없었어요. 형 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이었어요. 천이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았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형 아이가 그걸 지역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지역은 동전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너무 가벼웠어요. 천천히 지퍼를 열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도 2개 보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한 푼, 2푼 모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역은 동전들을 들여다보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전들 사이에 반짝이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은빛 광택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손가락으로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 꺼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은색 머리핀이었는데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머리핀을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자신이 서아에게 선물했던 머리핀이었으니까요. 서아의 생일 선물로 며칠 동안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찾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독특한 문양은 주문 제작한 거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서아는 그 머리핀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매일 머리에 꽂고 다녔고 이게 내 보물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눈빛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머리핀이 아이들의 동전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머리핀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과 이 머리핀,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서아.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이 알고 있던 모든 것,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머리핀 하나가 지역에 멈춰 있던 7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역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머리핀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물어야 할 게 있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지역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혹시 엄마, 이름이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아이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홍서아요. 저희 엄마는 홍서아예요. 그 순간 지역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홍서아. 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찾지 못했던 그 사람. 지역의 손에서 머리핀이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서아였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지역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떠날 때 서아가 임신한 상태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 아이들은,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혹시 어디 계시니? 형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동생 아이는 형의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지역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친 듯이 쿵쾅거리던 심장이 순식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동생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아빠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늘 날아갔대요. 사고 났대요. 지역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고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뭘 기대한 거야?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지역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서아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거죠. 지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 착각한 건가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겠죠. 서아에게도 인생이 있었고 사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후회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힘에 굴복하여 자신이 먼저 떠났던 거였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건 결국 자신이었으니까. 지역은 머리핀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아가 7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 아이들에게까지 소중하다고 전했던 물건.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서아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이 아이들은 그 삶의 결과였습니다.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지역은 머리핀을 동전 지갑에 다시 넣어 형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잘 보관해. 이거 엄마한테 소중한 거니까. 형 아이가 동전 지갑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리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서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아의 아이들이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아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옛 연인의 아이들을, 공경에 빠진 아이들을 돕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지역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어요. 서아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서아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건 끝나버렸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지역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어요. 형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요. 지역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죽을 만들고 계란을 삶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얌전하게요.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걸까요? 왜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다가와 앉았어요. 지역도 맞은편에 앉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동생 아이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형 아이는 지역을 힐끔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지역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케이크 박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열지 않은 채였습니다. 동생 아이가 형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엄마한테 줘야 하는데. 응, 나중에 병원 가면 줄 거야.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서아가 있는 곳. 지역은 아직 서아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7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싶어 했고 케이크를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역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병원에 데려가 줘야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지역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동생 아이가 창문에 손을 대며 작게 말했어요. 형아, 봐봐. 눈이야. 응, 예쁘다. 아이들의 대화는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왜인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고 싶었고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역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할 사람이 있었어요. 동생 권지훈. 현재 회사의 모든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이 별장으로 온 후 지훈이 모든 걸 대신 처리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놀란 목소리였어요. 지역이 먼저 연락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지훈아, 나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병원 재단 산하 보육원 하나 조사 좀 해줘. 운영 상태, 책임자, 아동 보호 실태 전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빨리 확인해줘. 그리고 법무팀이랑 사회복지 쪽 전문가도 대기시켜둬.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해? 최대한 빨리. 지역이 대답하자 지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뭔가 있는 거 맞지? 응,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고맙다. 전화를 끊고 지역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보육원 문제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아를 만나러 가는 것.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역은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곳, 돌아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정리했지만 몸과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역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동생 아이가 형에게 기대어 하품을 했고 형 아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역의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도대체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건지, 왜 이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는 건지, 단지 서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지역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홍서아.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7년 동안 멈춰있던 지역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와의 기억, 눈앞에 이 아이들과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역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지역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지역은 그 작은 몸을 아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인생도 이 하얀 눈처럼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지만 밖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훈이 보내온 자료가 지역의 이메일함에 쌓였습니다. 보육원 운영 현황, 재단 구조, 책임자 인적사항,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감사 기록까지. 지역은 노트북을 열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병원 재단 산하에서 운영되는 시설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내역을 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아동 한 명당 지원금은 정부와 재단에서 나왔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쓰이는 비용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나머지는 시설 유지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죠.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책임자는 박미숙이라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이력을 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행정과 회계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어요. 표면상으로는요. 지역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 받았어. 원장이랑 직접 통화 연결해 줄 수 있어? 지금? 응, 지금.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10분 안에 연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형 아이가 눈을 뭉쳐서 동생에게 건네주면 동생이 그걸 쌓아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연결했어. 지금 받아. 지역이 전화를 받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희망의 집 박미숙 원장입니다. 권지혁 회장님이시죠? 맞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미숙이 조금 긴장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는지. 희망의 집에 있던 쌍둥이 아이들, 홍서아 씨 아들들 말입니다. 그 말에 박미숙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방어적인 태도가 섞였어요. 아, 그 아이들 말씀이시군요. 현재 저희 시설에서 임시 보호 중인 아동들입니다. 혹시 그 아이들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그게 무슨... 아이들이 탈출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회장님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베이커리 앞에서요. 보호자도 없이 추위에 떨면서 서 있더군요. 지역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희도 아이들이 나간 걸 바로 알았습니다. 즉시 수색에 나섰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 인력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이요? 지역이 끊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을 헤맸습니까? 양말이 완전히 젖어서 동상 직전이었고 배는 고팠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찾으려 해도 왜 아이들이 탈출했습니까? 지역의 질문에 박미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고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통제? 지역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박미숙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봤던 거였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희망의 집에서 아동 1명당 받는 지원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에게 쓰이는 비용은 그 절반도 안 되더군요.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그건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유지비가 아동 복지비보다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권지혁 정도의 거물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 그녀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 경보였죠. 회장님, 저희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도 통과했고 재단에서도 문제 없다고. 그 재단도 제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말에 박미숙이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지역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희망의 집 전체 감사가 들어갈 겁니다. 재무, 인사, 아동보호 실태 전부요. 법무팀도 함께 움직일 겁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원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우선 아이들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그저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역이 전화를 끊으려 할 때 박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은 저희 시설로 돌아와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보호하시면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말에 박미숙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 어머니와 저는 아는 사이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제가 보호자 지위를 얻겠습니다. 그러니 원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역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되겠다는 말. 그건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역은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원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감사팀 보내. 희망의 집 전체 조사해. 재무부터 아동보호 실태까지 전부. 이거 큰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큰일이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형, 병원 쪽은 어떻게 할 거야? 지역이 멈칫했습니다. 병원, 서아가 있는 곳. 병원은 뭐가 문제야? 홍서아 씨 병실 방문하려면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대. 현재는 아이들이 법적 보호자인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니까 보육원 원장 동의가 필요하고 지역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도 못 만난다는 거야? 응. 법적으로는 그래. 보호자 아니면 면회 불가야.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아를 만나려면 보호자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그 절차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해. 아이들 보호자 지정 절차 밟을 거야. 형, 진심이야? 그럼 형이 아이들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건데. 응, 진심이야. 지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근데 형, 뭐? 형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눈사람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이가 눈사람 얼굴에 돌멩이로 눈을 만들고 형 아이는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어 꽂았어요. 완성된 눈사람을 보며 두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옳은지는 몰랐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역이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자 동생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그 말에 지역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형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조금만 더. 지역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도 돼.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CEO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사람으로서요. 밖에서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지만 별장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곁에서 잠들었고 지역은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고 서아를 만나야 하고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병원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이들을 별장에 남겨두고 혼자 차를 몰았어요. 아이들은 가고 싶어 했지만 지역은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확인 절차도 남아 있었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혼수 상태를 직접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서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거였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지역은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둔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아의 기록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입원 날짜, 진단명, 보호자 정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서아는 한 달 전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쌍둥이 아들들이었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보육원 원장에게 위임된 상태였어요. 지역은 서아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산동네였어요. 지역은 담당자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아가 살았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차를 몰고 산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지역은 서아의 주소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고 허름한 단층 집이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역을 보더니 물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홍서아 씨 아시나요? 여기 사시던 분인데.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아? 알죠. 바로 옆집인데. 쓰러졌다면서요. 아이고, 그 불쌍한 것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아 씨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지역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누구신데요? 가족이세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지금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 쌍둥이들 어떻게 됐나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할머니가 지역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며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아는 7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요. 배가 불렀지만 남편이나 가족은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도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뒤에도 서아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줘도 처음에는 거절했고 몇 번을 권유한 끝에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그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착했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고. 밥을 먹을 때도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봤고 장난감을 갖고 싶어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고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곁에 조용히 앉아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지역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커리 앞에서 케이크를 바라보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던 모습, 별장에서 씻어도 되는지 물어보던 목소리, 라면을 먹기 전에 허락을 구하던 눈빛. 아이들은 엄마를 지켜보며 자신들이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서아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사왔다고.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꼭 지켰다고요. 케이크를 앞에 두고 세 식구가 둘러앉으면 서아는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너희는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쓰러질 듯 피곤해하는 얼굴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참았고, 더 작아지려 했던 거였습니다.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들면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던 아이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행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자신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가르쳐 온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서아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감당해야 했던 무게,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만큼은 꼭 케이크를 사주며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서아의 마음. 지역은 자신이 아이들을 씻겨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욕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못하던 아이들, 수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이던 모습, 물을 아껴 쓰려던 태도. 그때 지역은 그저 아이들이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마음껏 쓰는 것조차 허락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껴야 했고,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야 했던 삶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지역이 직접 아이들을 씻겨주던 그 순간, 아이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돌봐준다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낯설었던 거예요. 엄마는 항상 바쁘고 지쳐 있었고,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일찍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지역이 건넸던 따뜻함은 처음으로 받아본 돌봄이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 했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다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조용히 우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서아는 자신의 슬픔을 삼키며 견뎠던 거예요.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왜 그렇게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지역에게 연락했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할머니의 다음 말이 그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서아는 한 번도 아이들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만날 수 없을 뿐이라고.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를 찾으려 하지 않도록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살아계신다는 걸 할머니에게만 털어놨다고 했어요. 서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랑 아이들이 짐이 되면 안 된다고. 할머니의 말에 지역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거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것도, 연락하지 않은 것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것도 전부 지역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었대요. 돈을 주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데 서아가 거절했죠. 그랬더니 협박을 했답니다. 만약 아이를 낳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회사도 미래도 전부 빼앗겠다고. 지역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서아를 협박했고 서아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그 협박을 받아들였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지역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지역의 눈앞에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 7년이라는 시간, 서아가 간직했던 머리핀,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 담긴 약속. 지역이 떠나기 직전 서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거였겠죠. 그럼 아이들은, 지역은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감정들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 아이들은 지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자신이 아버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역은 지난 며칠간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베이커리 앞에서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작되어 있던 필연이었던 겁니다. 지역은 서아가 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매일같이 지역을 떠올렸을 서아. 아이들의 얼굴에서 지역의 모습을 보며 그리워했을 서아.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던 서아.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으며 아이들에게만은 사랑을 주려 애썼을 그녀. 그리고 그런 그녀가 지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역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로요.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역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아이고,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아이들 아버지?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잘 됐네요. 서아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아이고.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어요. 7년 동안 서아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진실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역은 차를 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를 만나야 했어요. 보호자 확인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서아를 봐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확인 절차를 거쳤고 결국 잠깐이라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역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각종 장비에 연결된 선들이 몸에 붙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침대 옆에 다가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7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깨어나. 제발 일어나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제 지킬게. 너도 아이들도 전부.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저 고요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지역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얼마 후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다 됐다고 말했을 때 지역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을 때 서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지역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어요. 서아를 깨우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잃어버린 7년을 되찾는 것. 그게 지역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희망의 집 감사 결과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고 박미숙 원장은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재단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보육원 운영체계 전면 개편을 약속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보호 책임은 더 이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법무팀과 함께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지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이 친부임을 증명하고 보호자 자격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고 법원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지역은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아이들은 별장에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처럼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지 않았어요. 거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동생 아이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다가 지역을 불러 자랑했고 형 아이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지역은 그 모습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7살 아이들답게 호기심을 드러내고 웃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생 아이가 지역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지역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형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저희 집이에요? 응, 진짜야.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동생 아이는 지역의 목을 껴안았고 형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은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더 이상 떠날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지역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낮에는 눈 쌓인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에 모여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역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가슴이 철렁했고 웃을 때 덩달아 기뻤으며 잠든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지역은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매주 병원을 방문했어요. 서아의 손을 잡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웃음이 늘었는지, 밥을 잘 먹는지요. 서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의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아의 뇌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고, 곧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3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다고. 지역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아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서아가 문 쪽을 보더니 아이들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아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울었어요.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환희, 그리고 7년을 기다린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지역은 천천히 다가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줘서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석 달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지역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긴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무엇을 겪어왔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아에게 별장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눈사람 만든 이야기, 맛있는 밥 먹은 이야기, 따뜻한 방에서 잔 이야기. 서아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지역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우리 아이들인데. 지역의 말에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7년 만에 보는 서아의 진짜 미소였어요. 지역은 그제야 서아가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지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지역은 서아와 아이들을 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네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어요. 서아는 처음 며칠간 어색해했습니다. 지역과 단둘이 있을 때면 말을 아꼈고 시선을 피하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지역 사이를 오가며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역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역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애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형 아이가 지역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생 아이는 지역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응, 진짜야. 동생 아이가 지역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하늘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 있어. 너희 곁에. 형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역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다행이에요. 아빠, 동생 아이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지역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 아이도 따라 말했어요. 아빠. 그 짧은 단어가 지역의 정체성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지역은 CEO도 회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역이 손을 내밀자 서아도 다가와 함께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작년과 같은 날이었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지역은 아이들과 함께 베이커리에 갔습니다. 바로 그 베이커리, 1년 전 처음 만났던 곳이었어요. 저기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주세요. 동생 아이가 씩씩하게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케이크를 꺼냈어요. 형 아이는 지역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같이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지역이 케이크 값을 치르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이 혼자 케이크를 샀지만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서아가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역이 케이크를 식탁 중앙에 놓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지역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첫 조각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도 미소 지으며 케이크를 받았어요. 1년 전 베이커리 앞에서 케이크를 바라보던 아이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는 가족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허락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자기 몫을 요구했고 깔깔 웃으며 크림을 서로 묻혀주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성공도 큰 성취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서아가 지역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지역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아이들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동생 아이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형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역과 서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답했어요. 우리도 사랑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렸고 세상은 조용히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랑이 넘쳤으며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지역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아니, 되찾은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거였어요.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지역은 담요를 덮어주고 서아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어요. 행복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이 서아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너무 행복해. 그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역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네 사람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 펼쳐질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역은 아버지가 되었고 서아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가족을 되찾았어요. 크리스마스 밤 별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는 4개의 양말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권지혁, 홍서아, 권성준, 권성훈. 더 이상 누군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 안전하고 따뜻한 집. 그곳에 4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다른 사연도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생, 우리가 사는 게 곧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